오늘 제가 준비한 낙서는 세계 최고의 슈퍼카 제조회사 페라리의 첫 SUV 모델 프로상계입니다. 2022년 9월 13일 페라리는 그들의 유구한 75년이라는 긴 역사상 드디어 최초의 SUV 모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프로상계. 프로상계는 우리나라 말로 수녀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왜 수녀일까요? 피아트 그룹을 파산 위기에서 구했던 영웅이자 페라리의 전 회장 그리고 CEO였던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는 2016년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페라리가 목표 차량 판매 대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SUV를 도입할 계획이 있냐? 라는 질문에 You have to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총으로 쏴야 할 것이다 라는 말로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슈퍼카 제조회사이자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세계 모터스포츠의 역사였던 페라리는 다른 고급 양산차 브랜드와는 달리 당장의 수익 개선을 위해 언제나 세계 최고의 슈퍼카만을 고객에게 선사한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꺾고 현실과 타협한 혼혈, 즉 SUV 따위는 만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잘 보여준 발언이었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타기 불편한 슈퍼카보다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 SUV를 만들지 않겠다는 건 굉장히 큰 유혹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포르쉐는 2002년, 벤틀리는 2015년, 마세라티는 2016년,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2018년, 에스턴 마틴 2019년의 순서로 경쟁사들은 이미 자사의 최초 SUV들을 출시한 이유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왜 페라리가 자신들의 첫 SUV에 수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으시나요? 페라리는 자신들이 만든 첫 SUV 차량이 현실과 타협한 혼혈, 즉 SUV로 소개되기 싫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역설적이기도 자, 우리가 자랑스럽게 페라리의 배지를 달고 수년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보여줄게 라는 페라리의 자신감 넘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라리는 프로상계를 출시하며 단 한 번도 SUV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 없습니다. 자사 최초의 양산형 4도어 4인승 차량이라고 소개했죠. 그러면서 페라리는 프로상계의 차종을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 즉 SUV가 아닌 페라리 유틸리티 비이클 FUV로 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건 FUV라는 차원이 다른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의 차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로상계는 정말 세계 최고의 레이싱 가문의 페라리의 핏줄을 이어받은 수녀 페라리가 정말 맞을까요? 먼저 우월한 모습부터 살펴보시죠. 프로상계는 전장 4,973mm로 기존 집안 내 최장신이었던 GT14 루소보다 53mm 더 긴 기럭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키만 크고 뒤뚱거리는 허우대 목매는 절대 아니죠. 경쟁사들의 동급 모델인 2021년형 람보르기니 우르스의 1638mm, 2022년형 에스턴 마틴 DBX 707의 1680mm, 2022년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의 1620mm 들 중 가장 낮은 전고인 1589mm를 가졌으며 람보르기니 우르스의 2016mm, 에스턴 마틴 DBS 707의 1995mm,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의 1995mm 들 중에서 가장 넓은 전폭인 2028mm를 자랑합니다. 공차 중량은 겨우 2033kg으로 람보르기니 우르스의 2199kg, 에스턴 마틴 DBS 707의 2245kg,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의 2245kg 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일단 태생적인 피지컬 자체부터 경쟁사들보다 더 달리기에 유리하도록 가장 넓은 어깨, 가장 낮은 자세, 그리고 가장 가벼운 몸무게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프로상계의 심장이 있습니다. 프로상계는 고조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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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뻘인 전설의 엔초 페라리에서부터 그 혈통이 내려오는 V12기통 6.5L 자연흡기 엔진인 F140iA를 물려받았습니다. 페라리의 플래그십급 모델들에게만 주어지는 F140 계열의 V12기통 심장을 갖고 태어난 것부터 사실 프로상계가 혼혈이 아닌 수련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자신의 선조들이 그랬듯 프로상계의 엔진도 타협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터보차저와 같은 과격기 따윈 달지 않고 자연흡기만으로 무려 725마력을 자랑하죠. 트윈 터보가 장착된 3996cc V8기통 엔진은 650마력 람보르기니 우르스, 트윈 터보가 장착된 3982cc V8기통 엔진은 697마력 에스턴 마틴 DBX 707, 트윈 터보가 장착된 3996cc V8기통 엔진은 650마력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 중에서 가장 높은 마력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프로상계는 경쟁자들 중 유일하게 순수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최대 엔진 회전수가 무려 8250rpm에 이르죠. 한번 프로상계의 엔진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프로3계는 65도 각도로 피스톤이 기울어져 있는 V12기통 엔진에 슈퍼카나 경주용 차량에서나 사용되는 드라이 썸프 방식으로 엔진에 오일을 공급합니다. 또한 저 RPM에서도 힘을 내줘야 하는 유틸리티 비클답게 6.5L F140계열의 엔진을 차용하고 있는 812 모델, 몬자 SP 모델, 데이토나 모델들과는 달리 최대 토크의 80%가 2100rpm이라는 낮은 rpm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며 최대 토크는 6250rpm에서부터 발생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크랭크 축은 스트로크를 늘리기 위해 재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저 rpm에서부터 높은 토크를 내기 위한 세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같은 6.5L F140계열의 엔진을 사용하는 페라리의 플래그십 모델인 812 컴페티치오네 모델에서 차용된 실린더 헤드를 사용했지만 흑배기 타이밍과 시스템은 프로3계를 위해 새롭게 세팅됐다고 하며 812 모델에서조차 탑재되지 않은 각종 신기술들이 탑재되었는데 바로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 테크놀로지 페스트가 그것입니다. 멀티매틱사의 TASB 댐퍼 시스템이 차용되었는데요. 차량의 스프링을 보완하기 위해 순행식 48V 브러쉬리스 전동 모터와 유압 댐퍼를 하나로 통합한 기술입니다. 네 바퀴에 각각 달려있는 댐퍼 내부에는 두 개의 스풀 밸브가 있어 정확한 제어를 제공하죠. 덕분에 프로3계는 차량의 무게 중심을 노면의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조정하며 가속, 제동 및 코드링 시 피치와 롤 강성을 액티브하게 즉각적으로 제어합니다. 패스트 시스템의 능동 제어 시스템은 얼마나 강력한지 프로3계에는 따로 안티롤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은 차체 각도와 코너의 각도를 효과적으로 비교하고 그에 맞게 차량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SLC 8.0과 6방향 세시 다이나믹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ABS EVO 2.0 컨트롤러가 함께 완벽하게 합을 맞춰 강력한 시너지를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페라리 최초의 4륜 모델 FF 모델에서 처음 공개됐던 무거운 엔진과 소형 동력 전달 장치 PTU를 차 앞에 배치하고 뒤쪽에는 변속기를 배치하는 방식의 페라리 고유의 4RM 4륜 시스템에서 후륜 조향이 추가된 4RMS가 탑재됐습니다. GTC4 루소에 탑재된 그것이죠. 거기에 812 컴페티치온의 4WS의 기술도 더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주용 차량에서나 쓰일 법한 고강도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과 차량 곳곳에 탄소 섬유가 적용된 덕분에 차량의 앞뒤 무게 배분은 4륜형 유틸리티 비클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49대 51의 비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유틸리티 비클답게 아이스, 웻, 컴포트, 스포트 모드 등 주행자가 원하는 주행 모드를 페라리의 드라이브 컨트롤러 레버인 마네티노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오프로드 주행 모드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로3계의 외모를 살펴볼까요? 페라리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바람을 조각한다. 페라리는 이번에도 바람을 조각해버렸습니다. 사실 공기역학 부분은 파워트레인 개발 못지않게 자동차 개발에 많은 비용과 오랜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전산 유체 역학이란 분야 자체가 컴퓨터의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간의 풍동실험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페라리는 마라넬로에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독자적인 풍동실험실을 보여주며 여기서 추출된 에어로다이내믹의 실험 데이터들은 고스란히 F1 레이싱과 양산차들에게 적용됩니다. 페라리는 그동안 자동차의 공기 역학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역작들을 많이 탄생시켜 왔는데요. 경쟁사들이 큼지막한 대형 스포일러와 가변 스포일러로 다운포스를 빌려올 때 페라리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에어로 파츠들은 페라리의 아름다운 미간에 흠칫된다며 오직 에어로다이내믹하고 우아하게 설계된 차체 디자인만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공기 역학적 성능을 자랑해왔습니다. 이런 페라리의 노하우는 프로3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죠. 수백 시간의 풍동 실험과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이 프로3계 개발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차체의 아름다운 곡선과 비율을 말할 것도 없고 데이라이트 부분의 디귿자 그리고 앞뒤 바퀴의 팬더 심지어 테일램프 쪽에도 공기구멍이 뚫려져 있으며 FCD 베를리네타에서 선보였던 에어로 브릿지가 항력을 줄이기 위해 프로3계 A필러 앞쪽 본닛에 적용되어 있으며 지붕의 다운스트림 공률을 상쇄시켜주는 서스펜디드 스포일러 후류 소용 도리를 내보내 차량 후미에 제압축 영역을 발생시켜주는 7mm 높이의 롤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언더바디와 리어 디퓨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3계의 실내를 살펴보시죠. 페라리는 프로3계의 실내를 페라리 라운지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비행기 1등급석과 고급 호텔의 라운지를 영상케 하는 이 실내로 들어가기는 프로3계의 코치도어가 환영해줍니다. 너무 젠틀하지 않나요? 코치도어는 주로 롤스로이스와 같은 쇼퍼 드리븐 성향의 최고급 세단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도어 개폐 방식입니다. 페라리는 단지 고급스러운 느낌뿐만 아니라 차체를 컴팩트하게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동승객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방식의 도어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뒷좌석에 타는 동승객들 입장에선 정말 차량의 탑승을 환영받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뒷좌석의 도어는 전자식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기본적으로 페라리의 앞좌석은 좌우 대칭 형태의 듀얼 콕핏을 채택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동승객도 10.2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든 운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이 세너덱의 전자식 터치 방식입니다. 그동안 페라리랑은 다르게 앞좌석 콘솔 박스도 넉넉하고 뒷좌석은 페라리
페라리의 모델들 중 가장 넓은 공간과 센터 콘솔까지 존재하죠. 트렁크는 무려 417리터입니다. 앞좌석에서는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데 3단계 강도의 5가지 유형의 마사지 기능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지붕은 가벼운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는데 옵션을 선택하면 투명도 변화가 가능한 글래스 루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페라리는 V12기통 엔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교향곡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프로 3계에는 부메스터 3D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실내를 라이브 콘서트장으로 만들어주죠. 여기서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와도 100% 연동되고 페라리 최초로 스마트 공기 순환 장치가 탑재되어 PM2.5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ACC, AEB, HBA, HBAM, ADAS, LDW, LKA, BSD, RCTA, TSR, DDA, NSW, HDC와 같은 최첨단 주행 편의 시스템들이 제공됩니다. 경쟁사들보다 가장 늦게 SUV 모델을 출시한 페라리. 하지만 페라리는 페라리답게 타협없는 성능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실력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고만을 만든다는 강한 신념과 자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라리의 로고에는 자신의 조국인 이탈리아의 국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모델들에는 당당하게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와 조국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페라리는 단독 상장된 회사로 2021년 매출액이 약 42억 7천만 유로, 하나 약 6조 원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다소 고집스럽게 보이는 페라리들의 행보와 남다른 자존심은 어쩌면 자신들이 조국을 대표하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애국심과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보통 락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